안녕하세요. F1 팬 여러분, 폴트윈입니다. 가을 시즌의 정점, 미국과 멕시코로 이어지는 더블헤더가 그 반환점을 통과했습니다. 오스틴에서 펼쳐진 미국 그랑프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드라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파야 내전은 시작부터 갈등의 불씨를 당겼고 코타의 제왕은 생각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미국 그랑프리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린트 레이스입니다. 스프린트는 두 차례 세이프티카가 나올 정도로 혼전이었고 그 첫 번째 불꽃은 텍사스의 1번 코너에서 파파야 듀에 의해 격렬하게 터져 올랐습니다. 오프닝 랩 1번 코너에서 피아스트리가 훌켄버그와 접촉하며 노리스 쪽으로 밀렸고 결국 맥라렌 듀오가 충돌하며 두 대 모두 리타이어. 맥라렌 팀과 팬들 모두에게 악몽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아스트리가 훌켄버그와 먼저 부딪힌 뒤 노리스와 충돌하며 맥라렌 내정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훌켄버그와의 충돌 직전을 살펴보면 피아스트리가 노리스 안쪽을 파고들면서 추월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알론소를 피하느라 노리스 뒤로 따라붙던 훌켄버그와 충돌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마치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노리스가 베르스타펜을 피하느라 피아스트리를 컨택하고 결국 피트월까지 밀어냈던 장면의 복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 당시 노리스는 공간이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간 것뿐이고 그걸 잘못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F1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던 노리스가 이번 피아스트리도 그때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이 충돌로 가장 이득을 본 드라이버는 10번 그리드에서 P4까지 상승한 르클레르와 18번 그리드에서 출발해서 P7까지 올라간 유키 치노다였습니다. 두 드라이버 모두 혼전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데브리를 잘 피하며 순식간에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잔해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세이프티카가 아웃되는 타이밍에 베르스타펜은 피트 스트레이트에서의 완벽한 리스타트로 손쉽게 피트 러셀과의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6랩 1번 코너에서 스트롤이 그립을 잃으며 오콘을 들이받아 다시 한번 옐로우 플래그가 선언되었고 스프린트는 세이프티카 상태에서 종료되며 베르스타펜이 스프린트를 폴트윈으로 가져갔습니다. 맥라렌 듀오의 충돌이 불러온 결과는 챔피언십 경쟁 압박을 가시화했습니다. 맥라렌 듀오가 노포인트로 스프린트를 마친 반면 베르스타펜은 스프린트 우승으로 8점을 추가하며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를 63점에서 55점으로 단숨에 줄였습니다. 스카이 이탈리아는 이 상황을 파파야가 타오른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죠. 인터뷰에서 두 드라이버는 감정을 애써 억누른 채 경쟁일 뿐이다 라고 정리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벌어진 일요일 레이스 역시 다양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위는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 스프린트에 이어 레이스까지 폴트윈을 달성하며 완벽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2위는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 팀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P2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 페라리의 직선 주로에서의 출력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로 귀중한 포디움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리더인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5위로 레이스를 마감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그랑프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레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폴포지션에서 출발해 단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폴트윈이었습니다. 이로써 베르스타펜은 코타,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 통산 4번째 우승, 그리고 최근 운영한 4회 우승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코타의 제왕인지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노리스는 오프닝 랩 1번 코너에서 재치 있는 코너웍을 보여준 르클레르에게 잠시 뒤처졌지만 강한 압박을 통해 P2,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두 드라이버의 배틀은 레이스 내내 지속됐는데 노리스는 15랩과 19랩에서 백스트레이트 DRS 존에서 빠르게 따라붙은 뒤 12번부터 15번까지의 테크니컬 코너 구간에서 르클레르를 공략했으나 페라리 머신의 코너웍을 넘지 못하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1랩에서는 백스트레이트에서 페라리와 맥라렌의 직선주로 출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며 르클레르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33렙 맥라렌의 피트스탑에서 실수가 발생하며 3.8초가 걸렸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르클레르가 다시 P2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노리스는 레이스 종료 5렙을 남겨두고 피트 스트레이트에서 엄청난 고속으로 페라리를 추월하는가 싶었으나 르클레르도 노리스의 공격을 예상하고 오프닝 랩과 같은 라인으로 노리스를 방어하면서 P2 자리를 지켜냈고 노리스도 포기하지 않고 21랩과 같이 다시 한번 백스트레이트에서 엄청난 고속으로 르클레르를 추월하며 최종적으로 P2를 확정하였습니다. 노리스와 르클레르 모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레이스였습니다. 특히 르클레르는 날카로운 스타트와 훌륭한 라인 방어를 보여줬지만 페라리의 고질적인 직선 최고속 한계로 인해 포디움을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레이스 종료 후 인터뷰에서 나온 최근 부진을 생각하면 3위에도 만족한다는 코멘트를 들으며 페라리의 직선주로 성능만 받쳐줬다면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한편 챔피언십 리더인 피아스트리는 초반 타이어 그립 부족으로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지 러셀을 추월하며 스타팅 그리드였던 6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5위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인츠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2렙의 15번 코너에서 자신의 주특기인 안쪽 라인 파고들기에 성공하며 베어만을 추월하였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7렙
같은 코너에서 같은 라인으로 안토넬리를 넘어서려 했으나 안토넬리는 쉽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립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인츠가 안토넬리를 충돌하며 그대로 리타이어 했습니다. 사인츠는 안토넬리와의 충돌을 사유로 미국 그랑프리 종료 후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에서의 오그리드 페널티와 드라이버 페널티 2점을 받았습니다. 미국 그랑프리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베르스타펜의 완벽한 리드였습니다. 폴 트윈 시즌 9번째 우승. 그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챔피언십 경쟁에 불을 붙이다 못해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미국 그랑프리에서 스프린트 폴 트윈, 레이스 폴 트윈에 더해 모든 랩을 리드하며 패스티스 트랩만 달성하면 그랜드 슬램이 가능했으나 최근 한창 폼이 오른 키미 안토넬리가 패스티스 트랩을 가져가며 그랜드 슬램 달성은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둘째, 파파야 내전의 여파입니다. 맥라렌은 스프린트에서의 충돌로 인해 손상된 차량 밸런스를 레이스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하지 못했고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리어 밸런스가 무너진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노리스만 포디움에 도달했을 뿐 피아스트리는 고전하며 팀 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챔피언십 경쟁의 재편입니다. 맥라렌의 두 드라이버가 스프린트에서 자멸하며 서로의 포인트를 잠식하는 사이 베르스타펜은 조용히 포인트를 쌓아 올리며 챔피언십 3자 구도를 현실화했습니다. 특히 레이스에서 P2를 달성한 드라이버가 피아스트리가 아닌 노리스였다는 점도 경쟁을 심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P2로 마쳤다면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는 40점이 아닌 48점이었을 테니까요. 챔피언십 포인트 변화를 자세히 보시죠. 스프린트 레이스 전 피아스트리는 336점, 노리스는 314점, 베르스타펜은 273점이었습니다. 스프린트에서 맥라렌 듀오가 충돌로 0점을 기록한 사이 베르스타펜은 우승으로 8점을 추가해 281점이 됩니다. 그리고 본 레이스에서 피아스트리는 5위로 10점을 추가해 총 346점, 노리스는 2위로 18점을 추가해 총 332점, 베르스타펜은 우승으로 25점을 추가해 총 306점이 되었습니다. 그랑프리 시작 전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은 63점 차였으나 지난 주말 단 한 번의 그랑프리가 지나는 동안 40점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이 1위를 하고 피아스트리가 4위 이하로 종료되면 그 차이는 25점 이내로 좁혀지고 이는 한 번의 그랑프리만으로도 뒤집힐 수 있는 점수 차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코타는 흥미로웠습니다. 피렐리는 C1에서 C3, C4 타이어 조합을 가져왔고 팀별로 투스탑과 원스탑이 혼합된 전략을 예측했지만 텍사스의 고온과 긴 스틴트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팀은 원스탑 전략을 운영했습니다. 드라이버 총평입니다. 베르스타펜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오스틴에서 챔피언 모드로 완전 복귀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여전히 챔피언십 리더지만 이번 레이스에서 보여준 수비적인 모습으로는 남은 우승 경쟁이 어려워 보입니다. 노리스는 냉정함과 공격성의 밸런스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팀 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르클레르는 탁월한 레이스 감각을 보여줬지만 페라리 파워 유닛의 한계 역시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홈팀인 하스의 올리버 베어만이 홈 그랑프리에서 포인트를 획득하며 미국 팬들의 큰 환호 속에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레드불 역시 프린시플 교체 후 머신 안정성을 되찾으며 츠노다도 P7으로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단신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그랑프리에서의 기록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역대 드라이버 최초로 통산 드라이버 포인트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2위인 베르스타펜이 3,300점대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기록입니다. 베르스타펜도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그랑프리에서 두 번의 폴포지션을 획득하며 아일톤 세나의 46회를 넘어 통산 47회의 폴포지션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폴포지션 기록에서도 1위는 해밀턴이긴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 그랑프리 계약 연장 소식입니다. 미국에서의 엄청난 흥행과 캐딜락 진입 등의 영향이었는지 콧에서의 미국 그랑프리는 2034년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강세를 보이는 석기신 만큼 코타는 앞으로도 베르스타펜의 기록 제조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 덕분에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랑프리는 기록상으로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해발고도 2km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예정이기에 더욱 흥분되는 더블헤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멕시코시티 그랑프리 프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F1을 즐기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